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한 검사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름이 나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며칠 뒤 일어난 일입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위 문서를 조작하고 이걸 갖다가 은폐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키고, 자, 그 뒤에 법무부에 보고할 때도 허위 관계도 없는 문서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 문서 사건이 있는 동부지검에 승인을 뒤늦게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가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이규원 검사는 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말 한마디, 그리고 정권 초기에 서슬이 씹혀올 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대통령 비위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의 모습인지. 아무튼 이번 사건의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관철시키려 했나.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한마디면 법도 없다, 우리는 무법자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입니다. 새벽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시킬 당시 이야기입니다. 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가 기재되는 등 공문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출국 금지시키는 것은 김학의를 잡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국할 수 있는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건 번호, 내사 번호가 기재된 이런 공문서를 들이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뒤에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불법이 저질러집니다. 자,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짜 공문서를 들이대서 출국 금지를 시킨 뒤에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검 측은 불응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입수한 106페이지짜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의 이 사건을 들이대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완전 불법 아닙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또 이 사건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번호
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번호와 이 사건과 김학의는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승인 요청서에 쓴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걸 갖다가 뒤늦게 동부지검장 결재를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에 건 사후통보 전화에 대해서 이규현 검사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을 입막음하고 공문서 조작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선일보 해명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익 제보자는 법무, 검찰 모두 연루되어 있어서 향후 출범할 공수처가 맡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까요? 자, 아무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자,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왜 이런 허위 문서를 갖다가 뒤늦게 입막음하려 했을까요? 자기가 뭔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특별 지시를 받은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바보가 아닌다 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집권 초기라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서울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취하는 걸로 해달라. 이거는 범죄입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지난 2019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출국이 저지당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그로부터 한 5일 전쯤입니다. 김학의 씨를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지시하고 난 뒤 생긴 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거 세 가지를 갖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아무튼 이 말을 하자마자 이규현 검사 등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조선일보가 입수한 공익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검을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현 검사는 긴급 출검 요청서에 과거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거의 성폭력 사건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무혐의 처리난 사건을 출검 요청에 썼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 재조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 번호를 적은 허위 공문서를 들이밀어서 거의 출국을 막은 셈입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현장 발권을 하고 출국 심사까지 마친 뒤 23일 0시 20분 이륙하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출국 금지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탑승 직전이었던 0시 8분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현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요청서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라는 사건 번호가 긴급 출금 사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도 하기 힘든가요? 어쨌든 자, 이 사건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금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사건 번호를 허위 기재해서 출금을 시킨 겁니다. 자, 이규현 검사는 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따라 대상자를 출금 조치한 뒤 6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는 앞서 긴급 출금 요청서에 적은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 대신에 서울 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내사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요청서에는 출금 요청 검사가 소속된 기관장 직인을 찍어야 하지만 그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사기친 겁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유가 안 되는 무혐의 해명을 한 사건으로 출국 금지를 시키고
또 법무부에 보고를 할 때 승인 요청서에는 엉뚱한 서울 동부지검 사건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 동부지검 사건을 적었다면 동부지검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 직인도 없다는 겁니다. 요건도 없는 이런 허위 요청서였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2019년 4월 22일 검찰 내부망을 검색했지만 해당 내사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2달 뒤 재검색하자 같은 번호가 붙은 내사 사건이 검색됐으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경매 입찰 방해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게 맞다면. 또 이규원 검사는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직무를 하지 않아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내사 사건 번호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후 이 문제를 덮어주기 위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이 서울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사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이 추인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었다며 그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금 신고한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번에는 이성윤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제보자의 말처럼 이게 입증만 되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러면 당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이 이 대검의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온 이규원 검사의 행위를 뒤에서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특별 통로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 A씨 등은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불법 사찰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학의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달려들어서 불법을 자행했다. 자, 조선일보의 이 특종보도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겠죠. 아무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성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